안녕하세요, 서울토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서울토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댄청 이야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개설은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역사랑 한국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영어랑 한국어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옆에 두고 항상 좀 보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들을 두 개를 비교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되게 한국 음식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한 분은 윤덕노라는 분이고 한 분은 주영하라는 분인데 이분들 책 중에 이렇게 한국 음식 하나하나로 놓고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책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두께만 봐도 조금 차이가 나죠. 이게 두 작가님의 성향, 배경과 관련해 있는데 주영하 작가님은 지금 한국중앙연구원에서 교수로 아예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이셔서 이분 책은 조금 학자 같은 느낌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윤덕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평론가고 그 전에 기자를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음식 잡학사전, 어제 제가 보내드렸던 붕어빵도 족보가 있다라는 책의 저자신데 이분 글은 조금 더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책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죠. 거의 한국 음식은 거의 다 다루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을 산 이유도 사실 직접 해보지 않고도 산 이유가 제가 한국 음식을 다룰 때 약간 만물사전처럼 요걸 좀 참조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조금 유튜브에서 엮어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음식당 할애되어 있는 페이지와 깊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한 번 넘기면 음식 하나를 다루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두껍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가볍게 다루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공부하는 게 업인 사람이고 연구하는 게 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자님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실망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성하 박사님 책을 보면 처음에 논문처럼 앞에 서론이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메뉴의 종류가 아무래도 조금 적죠. 두께는 다 두꺼운데 보면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고 하고 굉장히 깊게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밥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전반적으로 역사, 문화적인 거랑 어떻게 된 건지를 논문 쓰듯이, 가벼운 논문 쓰듯이 논문에서 사실관계를 미리 설명하듯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한 음식당 소개하는 글이 꽤나 길죠. 그래서 주성하 박사님의 책은 굉장히 큰 장점은 깊이가 있고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이 식탁 위의 한국사 같은 책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메뉴를 제가 소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과 다른 지식들 조금만 얼버무리면 콘텐츠가 하나로 나올 수 있는데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갖고 뭔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뒷면을 보시면 여기서도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왼쪽은 굉장히 나열식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른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똑같이 한국 음식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인데도 이 두 책은 다루고 있는 내용이랑 음식의 종류 이런 것도 물론 다르지만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한국 음식의 역사를 왜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한국 생활사는 사실 조금 나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뭔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들어가는 입문용으로는 쓸만한데 그 하나로 온전히 그 음식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고 반면에 주영하 교수님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읽어도 사실 그 음식의 배경과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책도 제가 중고서적에서 샀고요. 그래서 붙어 보시면 이렇게 뒤에 가격이랑 붙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 맛있는 한국 생활사를 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책장에서 꺼내서 가볍게 콘텐츠 그림을 머리에서 그리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영하 박사님의 책을 보면 확실히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뒤에 참조문헌들이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참조문헌들이 어떤 때 좋으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으면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참조하셨구나를 보고 더 지식을 확장할 수 있어서 좋고요. 페이지 수만 봐도 지금 주영아 박사님의 책은 524페이지, 525페이지 정도 되죠. 참조 문헌을 빼고. 이 책은 뒤에 광고가 붙어있고 426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활자 크기를 보면 활자 크기는 비슷한데 오른쪽 거가 판형이 조금 더 크게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책은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저는 보통 책을 살 때 작가들을 아무래도 보거든요. 그 작가들의 배경이나. 그래서 윤동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들이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깊진 않지만 굉장히 넓게 다양한 아이템을 다루시고요. 주영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금 연구하는 사람처럼 써 있어서 어떤 책을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 작가님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토크였고요. 개인 채널도 와주시면 감사합니다.